안녕하세요, 샤쿤입니다. 네, 저는 지금 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네, 지금 학생이고요. 근데 이제 2학기는 좀 휴학을 할 생각이에요. 오늘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킨 이유는 이 방통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방통대 재학을 했었고, 또 이제 그 방통대가 어떤 시스템인지 좀 이게 접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얘기를 좀 해볼까 하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뭐 방통대란 무엇이냐? 방통대는 말 그대로 이제 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줄여서 우리가 흔히 방통대라고 부르는데요. 이 방통대는 말 그대로 국립이잖아요. 국립인데 서울대학교 산하의 그 멀티미디어 대학교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가 가능한 그런 대학교를 방송통신대학교라고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서울대학교 산하의 학교다 보니까 이 교수님들이 굉장히 좀 빠방하다는 그런 얘기들도 좀 많더라고요. 자, 방통대에 입학을 하려면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 신입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편입학으로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뭐 신입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우리가 흔히 뭐 이제 대학교 그 수능 보고 뭐 입학원서, 입학지원서를 통해서 뭐 입학 원서를 내면 이제 거기에 따라 합격 여부를 이제 받아서 이제 그렇게 들어오는 그냥 일반적인 과정이 있고, 편입학 같은 경우는 우리 편입학의 기준 조건 있잖아요. 전문학사를 뭐 이수했다거나 아니면 그 편입 기준에 맞는 뭐 70학점 이상 그 이수를 한 사람에 한해서 편입이 가능한, 편입을 하시면 이제 졸업 때까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70학점을 이수를 해야 졸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방통대 이제 저도 편입을 하면서 좀 걱정을 했던 게 방통대 지원했는데 떨어지는 거 아니야? 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경쟁률이 굉장히 높진 않아요. 경쟁률이 여기 지금 보시면 다 0. 몇 대 1이에요. 보통 일반적인 경쟁률은 막 3대 1, 4대 1, 뭐 500대 1 이렇게 뭐 앞에 수가 크잖아요. 그 경쟁률이라는 게 보통 보면 근데 0.19대 1, 0.21대 1 이런 것들 보면은 그냥 입학 지원서를 넣으시면 입학이 가능한 그런 학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약간 유아교육과는 좀 경쟁률이 높더라고요. 저 편입했을 때 유일하게 1점 몇 대 1인 학과가 유아교육과였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아교육과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유아교육과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좀 학사를 따셔서 그렇게 뭔가 이제 대학원 과정을 밟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아교육과 같은 경우는 뭐 경쟁률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자, 방송통신대학교 이제 방통대 이제 그 학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방통대 학비는 총 과가 이제 여러 개 과가 있잖아요. 여러 개 과가 있는데 그거를 한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그거는 뭐 과마다 이제 묶어놓고 뭐 어떤 기준에서의 분류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기준에서 분류인지 모르겠는데 평균적으로 한 40만 원 정도 합니다. 한 40만 원? 40만 원 정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뭐 그 과 이게 제가 세 개 카테고리로 분류를 한다고 했잖아요. 뭐 하나 뭐 그 차이는 뭐 2만 원? 뭐 비싼 과들은 42만 원, 저렴한 과들은 38만 원. 그 뭐 차이는 별로 없어요. 한 2만 원 차이로 이렇게 과별로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보통 한 학기에 교재비까지 하면은 교재비 한 10만 원 정도 이제 한다고 하면 이제 한 학기에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국가장학금 혜택, 요즘 국가장학금 그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서 처음 이제 입학을 하거나 처음 입학을 하거나 이제 편입을 하실 때 국가장학금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네. 국가장학금 신청을 하시면, 국가장학금 신청을 하시면 이제 뭐
등급이 이렇게 있는데 등급별로 이제 그 학비 지원에 대한 이게 제한이 있어요. 뭐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제 그런 등급을 나누는데 뭐 1등급 같은 경우는 뭐 전액 뭐 지원이 되고 등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 지원되는 금액이 제한이 있는데 방통대 같은 경우는 워낙 학비가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어서 제가 등급이 되게 낮게 나왔는데도 이 학비는 커버가 되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 이제 입학을 하실 때 국가장학금 신청을 하시면 첫 학기는 국가장학금으로 무료로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 학기부터는 뭐 이제 그 성적이나 이런 걸로 판단을 해서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죠. 저는 첫 학기만 받았어요. 첫 학기만 받았고 이제 방통대 수업 방식인데요. 일반적으로 방통대는 온라인 강의가 주를 이루죠. 온라인 강의가 주를 이루는데 온라인 강의가 주를 이루고 그 뒤에 이제 나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온라인 강의 플러스 오프라인 강의가 있는 과목이 있고 하나는 온라인 강의 플러스 대체 과제물이 있는 강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온라인 강의인데 오프라인 수업이 뭐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오프라인 수업은 각 과목마다 이제 학교에 직접 가서 수업을 듣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 오프라인 수업 같은 경우는 또 과목별로 수업 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막 저도 처음에는 주말마다 이제 강의를 진행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막 어떤 과목 같은 경우는 평일 한 뭐 4월 뭐 7일부터 뭐 11일까지 뭐 평일에 이렇게 잡혀 있는 과목이 있고 어떤 과목은 뭐 주말마다 한 뭐 6주 정도 잡혀 있는 과목도 있고 과목마다 좀 천차만별이어서 사실 이게 좀 시간을 맞추기가 좀 힘들어요. 보통 이제 방통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인 분들이 많이 수강을 하시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일을 하시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학업을 진행하시는 거다 보니까 좀 그 시간 맞추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럼 그 시간을 맞추기 힘들면 이제 어떤 방법이 있냐면 그 수업을 듣는 대신에 대체 시험을 보는 제도가 있어요. 나는 수업을 들을 시간이 도저히 안 돼서 대체 시험을 보겠다 하면은 그 이렇게 나의 정보 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그런 변경하는 곳이 있어요. 뭐 그 여기는 없네. 그 아무튼 그 공지가 나오는데 그 내가 신청한 과목들 가면 거기 이제 난 수업 대신에 대체 시험으로 신청을 하겠다 하면은 수업은 안 듣고 학기 중에 한번 학교를 가서 그 과목에 대한 시험을 봐요. 어찌 보면 약간 중간고사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중간고사 같은 시험이 한 번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 수업이 없고 이제 대체 과제물로 되어 있는 수업이 있는데요. 그건 또 뭐냐면 이제 온라인 강의를 듣잖아요. 온라인 강의를 듣다 보면은 이제 그 과목에 대체 과제물이 있는 과목 같은 경우는 그 레포트 형식의 그런 과제를 줘요. 그러니까 뭐 과제를 주면 그 과제를 정해진 기간에 그 과제물을 제출하면 그건 이제 그걸로 이제 중간고사 대신 뭐 대체 시험 대신 이렇게 그게 되는 그런 과목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대체 시험이나 과제물 같은 경우는 30% 정도의 이제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학점 이수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60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뭐 잘 봤다, 대체 시험도 잘 봤다, 뭐 과제물도 잘 냈다, 그럼 30점 뭐 만점을 받으면 학점 이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30점이 필요하겠죠. 그 아무튼 나머지 70점은 이제 뭐냐? 기말고사예요. 이제 기말고사를 보는데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학생들이 방통대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이 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뭐 학교 국공립 그냥 뭐 중고등학교 거기를 이제 장소를 지정해 가지고 이제 기말고사를 보러 가요. 근데 이제 이게 보통 기말고사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일요일에 시험을 보는데 일요일에 시험을 보면
1, 2학년 같은 경우가 뭐 이번 주에 시험을 봤다. 그럼 3, 4학년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일요일날 시험이 있다거나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거를 시험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 사실 뭐 말이 1, 2학년, 3, 4학년이지 이게 제가 배우고 싶은 과목을 신청을 해서 이수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2학년 수업이 하나 있고 2학년 과목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3학년 과목을 듣는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 2학년 시험을 보러 뭐 이번 주에 가면 다음 주에 3학년 시험을 보러 오는 뭐 커리큘럼에 따라 그 과목에 따라서 달라지는 좀 그런 게 있어서 그 이 기말고사가 퍼센테이지가 한 70%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게 두 개 합치면 이제 100점이죠. 이제 거기서 61점 이상이 나와야 이제 그 과목 이수를 하게 됩니다. 물론 뭐 90점 A 뭐 이렇게 되시는 건 아시죠? 80, 90, 80, 70, 60. 나는 기말고사를 이렇게 보고 나면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이제 과목에 대한 성적이 나오고 내가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 얼만큼 학점을 얼만큼 땄는지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시험날 이제 만약에 내가 시간이 안 돼서 뭐 시험을 보러 못 갔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관련 뭐 시험을 못 본 이유에 대한 그런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그거에 대해서 뭐 이제 처리를 해주죠. 다시 시험을 보러 오게끔 하거나. 저도 뭐 근데 그렇게 뭐 제출해 본 적은 없어서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방통대 처음 들어갔을 때는 약간 좀 처음 접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게 좀 헷갈리기도 많이 헷갈리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 과를 딱 들어가시면 그 과의 과 학생회장 분들이 그 밴드에서 이제 그런 지역 학교별로 밴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정보 같은 거 많이 주시고 어떻게 하는 건지 잘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처음 접하는 과다, 처음 접하는 전공이다, 전공의 뭐 과목이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과목 커리큘럼을 짜는 게 좋은지 그런 가이드도 잘 해주셔서 참 공부 좀 학업에 약간 욕심이 있으시거나 좀 새로운 거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용하면은 정말 좋은 그런 그 학교인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사실 방통대 옛날부터 나온 말인데 그런 말 있잖아요. 들어가긴 정말 쉬운데 졸업하기 정말 힘든. 예, 맞습니다. 들어가긴 쉬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쟁률은 낮은데 5만 5천 명 뽑는데 뭐 19,000명 지원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경쟁률은 뭐 안 되죠. 당연히. 근데 방통대는 온리 시험입니다. 온리 시험으로 이제 성적을 결정하기 때문에 진짜 공부 제대로 안 하시면 힘들더라고요.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방통대 졸업하면 그래도 인정한다는 뭐 얘기도 있고 저도 열심히 해야겠죠. 근데 저는 일단 좀 쉬고 사쿠는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